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친절하게 병원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친절한 울 닥터의 MC 박장호입니다. 네, 오늘은 수술 없이 초음파만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뇨의학과 문경현 교수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문경현입니다. 네, 친절한 울 닥터에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뇨의학과의 모토인 시원한 비뇨. 오늘 하이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 장비, 하이프 시술. 하이프가 어떤 치료 방법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하이프 참 이름이 예쁜데요. 하이프란 고강도 초음파를 한 곳에 집속시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아주 최신 의료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체에 부여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상 조직이 아닌 그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암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비침습적인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는 이제 전립선 암에 그 하이프 시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이제 내원하시게 되면 항문, 직장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초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문 쪽으로 해서 그 원통형 막대 같이 생긴 거, 탐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넣어서 초음파 영상을 얻게 되는데 역시 하이프도 비슷합니다. 그런 그 탐침을 넣어서 초음파 영상, 전립선에 대해서 초음파 영상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이제 전립선 암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고강도 초음파를 쏘이게 돼서 암 조직을 아주 태워버리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암 또는 종양 조직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주위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 돋보기 아시죠? 네. 네, 돋보기로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이도 태워보기도 하고 친구 손등에 장난도 치기도 해봤는데 뜨겁죠. 네. 그렇죠. 뜨겁죠. 놀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돋보기라는 거는 태양광선을 돋보기로 해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발생한 열로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네. 물론 그 주변이 그름 같은 건 발생하지만 대개는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프 장비도 단 뭐냐면 하이프는 이제 태양광선 대신에 하이프 장비에서 발생시키는 아주 고강도 초음파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돋보기 대신에 그 장비에서 이제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암 조직,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암 조직에 아주 초점을 딱 맞춰서 거기다 아주 고강도 초음파를 딱 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예, 그 암 조직만,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종양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고 또 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건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하이프가 어떤 질병에 이용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질병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진행되지 않은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어느 여러 가지 종양에서 다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부인과 영역에서는 뭐 암은 아니지만 자궁 근종, 자궁 선근종 그런 치료에 이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소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1차적 치료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법 그렇게 시행하고 일부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물론 이런 치료법들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하이프 시술은 이러한 부작용이 월등하게 적고 해서 국소 전립선암 치료에서 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의 위치가 수술적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국소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하이프 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장점을 많이 말씀드려왔으니까 많죠. 예.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를 이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만 방사선 치료의 어떤 부작용도 상당히 있고요. 인체에 또 해가 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해가 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인체에 전혀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고요. 우리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절개를 해야 됩니다. 뭐 로봇 수술하든 복강경 수술하든 일종의 조금이라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하이프 시술은 그런 절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인체에 비침습적인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부분, 아주 목표를 정해서 한 놈만 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개만 네, 때리는 네. 거죠. 네. 그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 또 시술 후에 빠르면 한 달, 보통 3, 4개월 후에 이제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요실금,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하이프 시술은 그런 부작용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하이프 시술은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이프 시술을 했는데 종양이랑 항상 재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부 재발되면 역시 그것이 국소적으로 있다면 또 하이프 시술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또 하이프 시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서 재발됐을 때 또 하이프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소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우선 하이프 시술이 가능한지부터 조금 알아보는 게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제 치료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 이제 얼마 전에 치료를 했는데요. 65세 이제 남자 환자입니다. 당연히 남자겠죠. 여자분들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어 소변이 안 나오는 이제 급성 요폐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셨고요.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이제 그때는 전립선 암이 의심되지는 않았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으로 인한 그 급성 요폐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홀랩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전립선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수술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조직을 얻게 되는데요. 그걸 항상 이제 우리 수술하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은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 진단되면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CT라든지 뼈사진, MRI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를 다 시행했을 때 이분은 역시 다른 데 진행은 안 되고 전립선에만, 전립선도 왼쪽 오른쪽인데 그것도 양쪽이 아닌 한쪽이 아주 조그만하게 있는 그 암 병변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프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네.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이프 시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환자는 한 달 후에 이제 그 시술에 대한 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암 수치가 0점대로 상당히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MRI를 다 시행하였고 거기에서 이전에 시술 전에 보였던 암 병변이 보이지 않았고요. 현재 이 환자는 어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이라든지 성기능 장애 그런 합병증 전혀 없이 정말 배뇨도 시원하게 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아무런 치료 없이 추가적인 치료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만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우연히 발견된 국소 전립선 암을 하이프 시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한 사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국소 전립선 암으로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학과 문경영 교수님과 함께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암이란 건 뭐 참 무섭죠.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이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양들이 이제 아주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소적으로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있는 암들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모든 거를 아주 그냥 깨끗이 제거해야 되지만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냐면 그 암만 좀 제거할 수 없을까? 우리 인체에 필요한 나머지는 좀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수술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또 국소적으로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치료법이 이제 하이프 시술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물론 뭐 제가 이제 하이프 시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환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이프 시술에 최적화된 그런 환자들을 잘 선별해서 네. 효과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아마도 어떤 국소 전립선암 치료에서 향후에는 이게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친절한 울닥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